직장을 안 갔을 때, 그죠?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질문해 주는 거예요. 자, 고객님, 그 직장을 갔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또 있나요? 몇 가지를 쭉 있는 대로 얘기해 보라 그래요. 그러면 직장을 갔을 때 단점은 뭔가요? 직장을 안 갔을 때 장점은 뭔가요? 직장을 안 갔을 때 단점은 뭔가요? 그러면 장점이 많고, 그죠? 단점이 적은 직장을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죠. 그러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, 그러면 고객님 지금까지 이런 대화를 토대로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셨어요? 이렇게 물어서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돼요. 가장 쉬운 거는 장단 비교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여기 칸을 확보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사분면을 활용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사분면 활용 질문. 사분면 활용.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캔윌버의 사분면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1분면은 I, 2분면은 it, 3분면은 we, 4분면은 it. 이런 걸 얘기해요.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내적인 거, 개인 내적인 거. 이거는 개인 외적인 거. 여기는 이제 집단 내적인 거. 이거는 집단 외적인 거.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개인 내적인 것은 이 사람의 결심, 의도, 의미, 목적, 욕구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직장에 간다는 것은 그 직장에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고객님은 어떤 마음을 현재 가지고 계세요? 그 직장을 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그 직장을 만약 가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? 이런 개인 내적인 질문들을 좀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개인 외적인 것은 뭐냐면 건강, 시간, 돈, 스펙 이런 거예요. 외모. 그러니까 개인의 외적인 거. 그래서 그 직장을 갈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간. 집에서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출퇴근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? 이런 거.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이나 또 요구 조건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돼 계셔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집에 계시다가 지금 직장을 가는 상황이시라고 전제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 고객님의 체력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이런 개인 외적인 것도 좀 질문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집단 내적인 것은 자기를 둘러싼 가족, 그다음에 공동체, 또 이런 자기가 소속해 있는 어떤 모임들 이런 데에 미칠 영향력이나 또 여기서 받을 영향 이런 것들을 질문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장 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분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? 만약에 이렇게 학습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고객님의 고민을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고객님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? 만약에 고객님이 직장을 가게 된다면 가족들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생길 것 같으세요?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집단 내적인 거. 그 다음에 집단 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문화, 제도, 시스템, 환경, 생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고객님이 직장
지금 주부로 계시다가 직장을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?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이제 돈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직장을 가야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뭐 그죠?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. 뭐 이런 딜레마가 지금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면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라면 그럼 고객님이 직장을 가지 않고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뭔가 제도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뭐 이런 도움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뭐가 있나요? 이런 것도 질문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이 고객이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이 미칠 영향이나 또 영향받을 거 이쪽도 영향받고 영향 주고 이쪽도 영향 주고 영향 받고 이쪽도 영향 주고 영향 받고 이런 캐닐버의 사분면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줌으로써 우리 인간은 어느 사분면도 다 걸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면만 치우쳐 가지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다른 어떤 사분면의 어떤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곧 후회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일 수 있겠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카르트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. 데카르트 질문. 데카르트 질문이란 이것도 역시 사분면인데요. 예를 들면 직장을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을 갔을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직장을 안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을 안 갔을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이게 사분면 데카르트 질문이에요.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질문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질문을 받다 보면 생각이 확장이 되거나 정리가 돼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데카르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관을 활용한 건데요. 예를 들면 물이나 음식으로 비유를 해서 목넘김을 해보는 거예요. 목넘김. 그래서 직장을 간다 A안, 직장을 안 간다 B안이라면 자 직장을 간다라는 것을 물이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목넘김을 해보시겠어요? 자 이번에는 직장을 안 간다라는 것이 물이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목넘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, 두 경험을 하셨는데요. 어떤 것이 더 잘 넘어가는 듯 보이세요?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알아차린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? 이렇게 그냥 질문해 주면 돼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. 다섯 번째. 주변에 뭐가 보이세요? 시계요. 혹시 그 시계가 우리 고객님의 지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세요? 너무 느닷없고 뜬금없어 보이나 고객은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요 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볼 수 있어요. 여섯 번째 이거는 미친 짓이긴 한데요 동전 던지기를 해도 돼요. 앞면이 나오면 직장 간다. 뒷면이 나오면 직장 안 간다. 여러분도 정말 골치 아플 때는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?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근데 이런 거는 동전 던지기는 이런 중요한 사안보다는 집안 청소를 할지 말지 이런 걸로 갈등할 때 쓰면 좋아요. 네.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무조건 즉시 하는 거예요. 즉시. 근데 뒷면이 나오면 1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3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한나절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루를 연장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하루로 고객이 정했다. 그러면 뒷면이 나오면 하루는 다 있고 청소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죠. 그러다가 이튿날 또 동전을 던져요. 그래서 또 뒷면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하루를 또 쉬어. 근데 앞면이 나오잖아요. 바로 즉시 청소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네. 또 뭐가 있을까요? 일곱 번째. 그 타로 같은 그림 카드들 있죠? 그림 카드. 네. 이런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라 그래요. 뽑아서 막 모닥불 막 그림이 있네요. 자, 이
이미지가 당신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세요?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. 이 중에서 그 사안과 가장 적절해 보이는 질문을 함으로써 고객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나 관점이 생기도록 도움으로써 자 여기까지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객님의 그 직장을 가냐 안 가냐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차려지거나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? 더불어 우리 고객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알아차림이 생기셨나요? 그런 알아차림을 토대로 자 우리 고객님이 이제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클로징 가면 돼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 그죠? 그러니까 풀어내는 게 좀 다르죠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KPC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. 예, 그럴 수 있어요.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그 대화 모델 중심에는 성취 목표나 문제 해결 목표가 가장 어울리고 적절해요. 예,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 KPC 시험도요, 여러분 앞으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40분쯤으로 늘어날 거예요. 40분쯤으로 늘어나서 충분히 코칭할 시간을 줄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안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.